박정호 씨, 학교 급식 납품 비리 관리해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셔야 합니다. 교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크게 들렸습니다. 보통은 누가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입니다. 아이들 상담 기록, 수행평가 서류, 점심 메뉴 이야기들이 오가는 평범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은 아니었습니다. 짙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 얼핏 보면 학부모처럼 보일 수도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박정호 씨 맞습니까?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마시던 커피를 멈췄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직은 여유가 남아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입니다. 교감 김성태 씨와 공무원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턱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목젖이 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점퍼, 그 사람이 좋아하던 색.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교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원망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흔들 거라는 걸. 그 사람과 저는 1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졌고 출장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12분. 자기야, 오늘도 못 자?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이 먼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깨달음. 그날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새벽 1시에 아는 동생이 잠 못 자냐고 물어보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위자료는 최소한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 혼자서 뭐 할 수 있겠어. 계약직 주제에. 그 말은 도장 찍는 소리보다 더 깊게 남았습니다. 10년 뒤 이번에 행정실장 새로 오신대요.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급식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정호,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아이의 학교였습니다. 전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한 번 정해진 학교를 옮기는 건 아이에게 큰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처음 마주친 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네. 그 말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위해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저를 계약직으로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이미 학교 안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두고 있었다는 걸. 3월 교무회의, 연간 예산 보고 자리였습니다. 급식비, 항목을 설명하던 중 저는 단가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작년 대비 납품,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단가, 대비질이 맞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계약직이 학교 운영에 끼어들면 안 되죠.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선생님이 눈을 피했고 교감 김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합이 맞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교무회의에서 싸웠대. 그 말을 아이가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바로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고기 왜 이렇게 작아요? 평소에는 웃고 넘겼을 말이 그날은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3월 5일 소고기 120kg 납품. 단가 전년 대비 동일. 그런데 실제 입고된 물량의 상태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결이 다르고 지방 비율이 높고 손질 후 실중량이 적었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자료를 모두 꺼냈습니다. 엑셀에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주문 단가 실 납품, 질 세금 계산서 단가. 그리고 보였습니다. 시장 평균 단가보다 청구, 금액이 8에서 12% 높았습니다. 그 차액은 매달 1,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교생 900명 규모의 급식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습니다. 1년이면 2억이 넘는 금액. 그리고 이 계약은 이미 2년 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손이 멈췄습니다. 5억이 넘는 숫자가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일이었습니다. 단순 오차일 리 없었습니다. 그 업체 대표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업체명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마우스가 멈췄습니다. 박형준, 전 남편의 형. 이혼 후에도 명절마다 가족 사진에 함께 찍혀 있던 사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실장이 된 전 남편, 그리고 형의 회사가 급식 납품을 맡는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입찰 공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경쟁, 업체 3곳, 2곳은 서류 미비로 탈락, 남은 한 곳은 가격 조건에서 근소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 도장, 행정실장 박정호, 그 아래 결제 라인에 교감 김성태, 이름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짜여있던 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역시나 그 차액은 매달 약 1,800만 원. 전교생 규모의 급식비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1년이면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이미 2년 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던 숫자 5억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밥값에서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기 또 작았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고기가 왜 작은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아이들 밥 위에 자기 욕심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이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교감이 직접 급식실로 내려왔습니다. 평소 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급식 준비가 한창일 때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교감 김성태였습니다. 그는 평소 급식실에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위생모를 쓴 조리사들 사이로 양복 차림에 그가 서 있는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급식실 한쪽 구석. 아이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괜한 오해 살 발언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해. 그 단어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학교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아이들 밥보다 학교 체면이 먼저인 사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본 숫자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챘다는 걸. 교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계약은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말은 돌려 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모른 척하면 편하다. 아이만 무사하면 된다. 굳이 왜 나서. 그런데 머릿속에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그 말은 저를 무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닫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의 녹취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가 제 말을 끊던 순간
교감이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맞춰진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위험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겁먹고 물러날 일이 아니라는 걸. 그 다음 날 행정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그와 교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출력해둔 단과 비교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그가 묻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웃음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은 하지 맙시다. 교감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학교가 괜히 시끄러워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끄러움. 아이들 밥값이 새고 있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건 체면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계약은 매년 갱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일 퇴근 후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납품, 사진, 촬영, 중량, 비교, 시장가, 조사 자료 출력, 입찰 공고, 원본 저장. 엑셀 파일은 날짜별로 정리됐습니다. 차액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수신 교육청 감사실. 제목 학교 급식 납품 비리 의심.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없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하지만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냈습니다. 전송 완료.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잘못한 사람 아니지?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이상한 공기가 흐른다는 걸.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사람 아니야. 그날 저는 물러설 길을 스스로 지웠습니다. 3주 뒤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입니다. 한 명의 형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교무실 공기가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감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입찰 서류 납품 계약서, 세금 계산서 원본. 30분 후 행정실은 술렁였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붙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 지금 감사 나왔어. 입술이 마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는 감사팀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감사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숫자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평균 대비 과다 청구, 월 평균 차액 1,800만 원, 전교생 규모 1년 2억 이상, 2년 반 누적, 5억이 넘는 금액, 친인척 업체 계약, 형식적 입찰, 승인 도장 박정호, 결제 라인 교감 김성태. 이건 단순한 과오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흐름이었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 교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박정호 씨 맞습니까?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교무실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원망, 분노, 두려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엄마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만 남기고 싶었습니다. 교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무실 안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잡혀간 거 엄마 때문이야?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신고했어. 아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아이들 밥값이 사라지고 있었어.
엄마,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그럼 왜 했어?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내 앞에서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엄마가 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아이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그 한마디로 지난 시간이 정리됐습니다. 계약직이었습니다. 약한 자리였습니다. 아이, 엄마였습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지킨 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밥이었습니다. 직함은 사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그 사람을 남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약직이고 아이 부모이고 상대가 권력자라면 그 애로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시겠습니까?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